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 매체들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서원함 이런 식으로 약간은 뭔가 네이밍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전문가 위주의 구성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논란이 많죠. 야당은 또 야당이라는 게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벌써부터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조롱 섞인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위 면면을 뜯어보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별, 나이, 지역, 이런 안배가 있었느냐, 과연. 그 다음에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능력 위주라는 것이 결국 능력이라는 게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비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늘 자기네 편이 하면 능력 위주 적재적소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만 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 인수위원이 24명이죠. 그중에 윤석열 측이 16명, 그 다음에 안철수 측이 8명 이렇게 돼서 2대1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석이나 그동안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로 보면 안철수 대표 측이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공동정부라는 그런 정신에 입각할 때 보면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경북 각 2명,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전북 각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 편중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출신이죠. 아버지는 충남 출신이지만 본인은 서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 과다하게 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서울이라는 거는 전국 각 지역에서 상경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굳이 서울 출신이다, 서울 토백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 삼을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광주 전남 출신이 없다. 이런 거죠. 아마 그런 출신을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의 경우에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장성민 정무특보 광주 전남 출신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안배라는 것도 신경을 안 쓴 듯하지만 또 굳이 흠잡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서울 출신이 많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흠잡을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또 그냥 서울대 위주로 다 짜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사실이 됐죠. 24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13명 이런 것이고요. 인수위원회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서울 법대 출신이니까, 그러면 쓰리톱이라고 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그 다음에 원희룡 기획위원장인데 셋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권영세, 안철수는 서울의대, 권영세, 원희룡은 서울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 편중 이렇게 또 지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각각 2명,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광운대, 명지대, 경기대, 한국항공대, 육군사관학교 각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이것도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능력 위주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 중들은 그럼 다 능력이 없느냐, 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논란이 되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죠, 그 중에도. 그러나 그거를 뭐 어느 대학, 뭐 지방 어느 대까지 배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평균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뭐 야, 서울대가 13명이면 절반이 넘네? 뭐 이렇게 물론 지적은 할 수가 있지만, 단기간에 지금 뭐 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9일이니까 9일 됐군요. 지금 저 대선 끝나고 사실상 뭐 10일 날 새벽에 확정이 됐으니까 8일 된 겁니다. 8일 동안에 이 정도의 인수위를 꾸린 것, 그거는 뭐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신속하게 인수위 구성이 완료됐다 하는 거는 또 틀림없죠. 물론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하나 아니면 또 비판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긴 하죠. 그러나 여하튼 신속하게 했다 하는 점은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직업별로 보면 현역 의원이 6명, 현직 교수가 11명, 기업가가 2명, 전직 의원, 대학 총장, 예비역 장성, 공무원 각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문과, 이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뭐 문과, 이과 통합해서 뭐 통섭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냥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이공계 출신이 5명이다. 이거는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다. 왜? 이건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저냥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남녀 비율,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24명 중에서 여성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꼭 12명이어야 되느냐? 뭐 이건 아니죠, 물론.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건 아니지만, 여성이 4명이라 하는 거는 지나치게 작아 보인다. 그러면 여성 중에서는 전문가가 없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명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대목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또 지적하는 사람들은 2030 세대가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57.6세, 그러니까 이제 서호남 1세기다. 서울대 50대 남성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균형을 다 맞췄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2030 세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 이거는 인수위원회라는 특성이 감안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수위원회는요, 인수위원회가 무슨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정권을 브리핑받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공약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30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전문가 위주로 그런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까지 2030을 배려할 여지는 없다. 2030은 앞으로 내각 구성이나 뭐 이런 데에서 배려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한시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요 목표가 정권을 인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인수위원회가 뭐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한시 조직입니다. 오늘 출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50일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현실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권 인수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보죠. 법무부. 그러면 법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로부터 자,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약해 놓은 것 있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뭐 검찰의 예산 독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걸 문재인 정부 법무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와 관련한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폐기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됐는가, 인사권이 남용됐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보고서로 딱 만들면 그게 훌륭한 인수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장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모든 안배를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다 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내고서 이런저런 막 비판, 인사에 균형이 안 맞네 하는 비판을 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안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역대 인수위원회 활동을 해본 사람들 의견을 쭉 들어보면,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별책 부록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2013년 1월호군요. 2013년 1월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별책 부록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역대 인수위원들 또는 인수위원장들이 내가 인수위원회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 내지는 아쉬움이 있더라, 또는 이러이러한 뿌듯함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인터뷰해 놓은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를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정권을 인수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인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각에 가서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냐? 이삿짐센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삿짐센터는 이쪽 집에 가서 이삿짐을 날라다가 저쪽 집에다가 전달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인수위원회는 이삿짐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수위원회를 그냥 인수위원회가 이쪽 사람들이 그냥 업무 파악만 하고, 그리고 실제 내각은 딴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이삿짐센터처럼 되는 겁니다. 이삿짐만 날라주고 끝.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의 과거 인수위원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는,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빨리 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한 사람들이 내각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 거의 100%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섀도우 캐비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과연 이번에 인수위원회 중에서 내각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별로 안 보인다.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그럼 인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일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업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때 이미 업무 파악을 한 사람이 내각으로 들어가면 크게 효율적인 거죠. 가서 별도로 업무 파악을 할 필요는, 아니요, 앞으로 50일간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안전부 그랬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업무를 50일 동안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뭐다 하는 거를 본인이 파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가는 거와 5월 이제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5월 한 말쯤에 강요로 지명을 받아서, 그리고 청문회 거쳐서 6월 한 중순이나 하순쯤에 취임해서 그때부터 업무 파악을 해서 각 부서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50일간 행정안전분과에 있는 모든 것 다 보고받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명받아서 청문회 거칠 동안도 자기는 이제 이미 거의 확정된 거니까 그쪽 일을 보고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보건대, 제 눈으로 보건대는 아쉬운 점은 인수위원들 중에서 장관이나 차관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머릿속에 있겠죠. 이 중에 누구는 장관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 뭐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요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시 조직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자, 물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어떤 맹점 또는 아쉬운 점을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보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건 운용의 묘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물론 지금 뭐 서운함 인수위다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일부 뭐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또는 여기에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각 구성,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그거는 이제 실제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또 어쩌어쩌 뭐 약간의 프레임, 뭐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겠죠. 그거에 이제 잘못 걸리면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수위원회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다만 앞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단점 같은 걸 보완해서 내각을 잘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